여러분, 양파 보관하실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트에서 사오신 그 비닐봉지에 그대로 넣어두시거나 냉장고에 쓱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감자랑 나란히 넣어두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양파는 워낙 잘 안 상하는 채소라고 생각했거든요. 단단하니까 저뭐 던져도 괜찮고 대충 놔둬도 괜찮고 그래도 몇 주는 간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되는 양파가 대략 130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한 양이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버려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만 사왔는데 며칠 지나면 아래쪽 끝부터 물러지고 싹이 슬슬 올라오고 곰팡이가 피어서 결국 그 몇 개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양파에는 게르세틴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에요. 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기억력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성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 게르세틴은 양파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갈색 콩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보관을 잘못하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산화되면서 줄어들어 버립니다. 양파를 오래 두고 먹으려다가 정작 그 영양가만 날려버리는 셈이에요. 정말 아깝죠. 그리고 양파는 익히면 매운맛 성분 일부가 분해되면서 설탕보다 50배나 강한 단맛 성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양파는 그냥 채소가 아니라 전용 감미료이자 건강보조식품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양파를 잘못 보관해서 버리면 돈도 아깝고 건강에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양파 보관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 그러니까 맞다고 믿고 계셨던 것들이 사실은 틀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별로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 그리고 사기 나거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 양파는 먹어도 되는 건지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양파 아깝게 버리는 가능 확 줄어드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말씀드릴게요. 양파를 사오면 마트 비닐봉지에 그대로 넣어 보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비닐봉지 입구를 꼭꼭 묶어서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 두시기도 하죠. 깔끔하게 보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양파를 가장 빨리 상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양파는 수분 함량이 거의 100% 마시조에 달합니다. 거의 수분 덩어리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양파를 비닐봉지처럼 공기가 안 통하는 곳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에서 나온 수분이 봉지 안에 갇히면서 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비닐봉지 안을 보시면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습기가 양파 표면에 다시 달라붙으면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안쪽부터 물러지면서 발흥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식물은 수확한 다음에도 살아 있습니다. 호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된 뒤에도 양파는 계속 숨을 쉬면서 열응화 수분,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비닐봉지는 이거를 전혀 내보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봉지 안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되면서 마치 진질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파 입장에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환경이 바로 비닐봉지 안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가 품은 습기와 가스에 자기가 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를 사오시면 비닐봉지에서 꺼내시고 망에서도 전부 꺼내서 하나씩 분리해주세요. 양파끼리 닿으면 하나가 상했을 때 옆것까지 같이 물러지거든요. 이것만 해도 보관기간이 확 달아집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뭐든 오래간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시죠? 채소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싱싱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상추, 배추, 이런 잎 채소들은 맞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확실히 오래갑니다. 그런데 양파만큼은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껍질을 안 깐 동양파는 냉장고에 넣으시면
오히려 더 빨리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안은 밀폐된 공간이라서 습도가 꽤 높습니다. 채소缶 같은 경우는 습도가 더 높고요. 게다가 문을 열어둘 때마다 바깥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온도가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온도가 변하면 양파의 껍질과 속 사이에 물기가 맺히게 되는데요. 이 물기가 양파를 안쪽에서부터 물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껍질을 간 양파, 자른 양파, 이건 반드시 냉장고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겉부칠째 있는 동양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같은 양파라도 종류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양파는 크게 저생종과 중만생종으로 나뉩니다. 봄에 나오는 저생종은 달콤하지만 한 달 반이 한계예요. 많이 드시는 게 답입니다. 반면에 6월 이후 나오는 중만생종은 진짜 저장용 양파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잘 보관하면 두세 달은 기본이고 최대 8, 9달까지도 갑니다. 봄의 양파는 소량만, 장기 보관은 여름의 양파를 사세요. 세 번째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실수인데요. 양파와 감자를 같은 자리에 보관하시는 겁니다. 둘 다 흙에서 나온 채소이고 둘 다 상온에 두는 거니까 한 바구니에 같이 담아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그러셨어요. 부엌 한쪽 그 속에 바구니 하나 넣고 양파하고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다 같이 넣어 두셨거든요. 그런데 양파하고 감자는 젖대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감자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습니다. 과일이 익을 때 나오는 그 가스인데요. 이게 주변에 있는 채소의 노화를 바르게 만듭니다. 이 가스가 양파에 닿으면 양파의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안에서부터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양파는 수분을 거의 100% 마시거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습기를 계속 내뿜습니다. 이 습기가 감자에게 닿으면 감자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 싹을 틔울 때가 됐다. 나는 신호요. 감자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그 싹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양파는 감자 때문에 물러지고 감자는 양파 때문에 상이 나고 서로를 망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 넣었다가 둘 다 못 먹게 되면 손해가 2배입니다. 그래서 양파와 감자는 반드시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같은 박스, 같은 바구니 안에 절대 같이 넣지 마세요. 양파는 양파끼리, 감자는 감자끼리 따로 두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두 식재료 모두 훨씬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감자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신기하게도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은 오히려 막아줍니다. 같은 에틸렌가스인데 양파한테는 독이 되고 감자한테는 약이 되는 거예요. 감자 10kg에 사과 1개만 넣어두시면 됩니다. 양파와는 원수지만 사과와는 좋은 친구인 셈이죠. 자, 5회 3가지를 말씀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별로 나눠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집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먼저 동양파를 상온에서 오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대량으로 사오셨을 때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준비물은 택배 박스하고 신문지, 집에 다 있는 것들이죠. 박스 사방에 동전 크기 구멍으로 뚫어 돈풍구를 만들어주시고 바닥에 신문지를 2-3겹 깔아주세요. 신문지가 수분을 흡수해줍니다. 양파를 넣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말려주셔야 합니다. 양파를 사오시면 망에서 전부 꺼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펼쳐놓고 겉껍부지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베란다 그늘을 진 곳이 좋습니다. 신문지나 혼수건을 바닥에 가르고 그 위에 양파를 하나씩 간격을 두고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대로 물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흙기 좀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물로 씻은 뒤 물기가 제대로 마르지 않은 채로 보관하면 그 물기가 곰팡이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털어내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큐어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아무리 처리라고 하는데요.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겉들을 말려서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양파를 수확한 뒤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바람을 쏘여줍니다. 그러면 표피의 상처가 아무르면서 저잔지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열흘이나 말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만 말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겉껍질이 바삭하게 마를 정도면 됩니다. 만져보셔서 바스락거리는 느낌이면 다 마른 겁니다. 겉껍질이 바삭 말았으면 이제 박스에 양파를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양파끼리 서로 닿지 않게 간격을 두고 넣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파가 서로 닿으면 닿는 부분부터 눌려서 멍이 들어 그 부분이 먼저 물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사이에 손가락 한두 개 정도 간격을 두고 놓아주세요. 한층을 놓으셨으면 그 위에 신문지를 한 겹을 더 덮어줍니다. 이 신문지가 층 사이에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양파를 올리는 방식으로 층층이 쌓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높이 쌓으면 아래 양파가 눌리니까 두세 층 정도까지만 쌓아주세요. 다 쌓으셨으면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박스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 현관 그늘진 곳 등이 좋습니다. 양파의 제조 보관 온도는 7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서늘한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빛을 받으면 싹이 빨리 뜨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햇빛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주세요. 빛이 양파한테 싹을 틔우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어두운 곳에 두시면 그 신호가 차단되어서 싹이 나는 시기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박스를 바닥에 바로 놓지 마시고 받침대를 받쳐서 바닥에서 조금 띄워주세요. 벽돌이나 안 쓰는 빈 상자를 밑에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은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특히 콘크리트 바닥이나 타일 바닥은 습기가 많습니다. 박스를 조금만 띄워두시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까지 차단할 수 있어서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중만센 전통 양파 기준으로 상온에서 2달에서 석 달까지 끄떡없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잘하시면 그 이상도 갑니다. 그리고 보관해야 할 양파가 소량이라면요.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안 씻는 스타킹이 있으시죠? 서랍 한쪽에 오래된 스타킹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스타킹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타킹 안에 양파를 한 개 넣고 그 위를 바짝 묶어주세요. 매듭을 한번 짓는 겁니다. 그 위에 또 양파를 한 개 넣고 더 묶습니다. 이렇게 양파를 줄줄이 소시지처럼 엮은 다음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두시면 됩니다. 옷걸이에 걸어서 다용도실에 매달아 두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사방으로 공기가 잘 통하면서도 양파끼리 직접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물러지더라도 다른 양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아 두면 바닥 습기에 영향도 받지 않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쓸 때는 제일 아래에 있는 양파부터 하나씩 가위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보관하고 계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양파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귀찮으실 수 있는데요. 그냥 박스 뚜껑 열고 한번 훑어보시는 거예요. 물러진 양파가 있으면 바로 꺼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물러지면 거기서 나오는 수분과 곰팡이가 옆에 있는 건강한 양파까지 감염시키거든요. 한계 때문에 박스 전체가 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양파를 눌러봤을 때 조금이라도 물컹한 느낌이 드는 게 있으면 바로 꺼내서 먼저 드시거나 버리세요. 나머지 양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대에서 불량한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친다고 하잖아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양파를 박스에 넣으실 때 스츠를 서너 개 같이 넣어두시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스치 없으시면 베이킹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서 박스 한쪽에 놓아두셔도 됩니다. 둘 다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죠. 이건 어떤 분이 실제로 해보시고 알려주신 건데요. 양파를 보관하시는 곳도 근처에 빈 타르가르판을 갈아두시면 양파를 한 알씩 올려놓기 딱 좋다고 합니다. 타르가르판의 호흡에 양파가 쏙쏙 들어가니까
양파끼리 안 닿고 안전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기서 양파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첫째, 양파를 보관하시다가 한두 개의 삭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삭이 난 양파를 바로 분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삭이 난 양파는 에틸렌가스를 더 많이 내뿜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양파들의 노화도 앞당깁니다. 삭이 난 양파는 탈업해서 먼저 드시고 나머지는 계속 보관하세요. 둘째, 양파를 보관하시는 공간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여름에는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파 보관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에어컨을 틀어놓는 방 근처가 그나마 서늘하니까 그쪽에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름에는 좀 넉넉하게 사지 마시고 1~2주치 정도만 사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면에 가을이나 겨울에는 베란다가 적당히 서늘해서 양파 보관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때 넉넉하게 사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셋째, 양파를 보관하시면서 냄새가 걱정이 싫으면요. 양파 특유의 냄새가 주변으로 퍼지는 게 싫으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막스 안에 곱비치고기를 말려서 작은 그릇에 담아 같이 넣어 두시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곱비치고기가 냄새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넷째, 오래 보관한 양파가 좀 마르다 보여도 속이 단단하다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겉껍질이 많이 말아서 쪼그라들어 보여도 한 겹 벗기면 안은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겉모습만 보고 버리지 마시고 한번 까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익혀 먹는 것과 생으로 먹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파를 생으로 드시면 아리신이라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양파를 익혀서 드시면 매운맛 성분이 분해되면서 소화에 부담이 줄어들고 몸에서 흡수하기도 더 쉬워집니다. 특히 변소 소화가 약하시거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양파를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관법과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요. 보관 방법에 따라 양파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익혀야 하는 상태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선하게 보관된 양파는 생으로도 드실 수 있지만 좀 오래되어서 매운맛이 강해진 양파는 익혀서 드시는 게 맛도 영양도 더 좋습니다. 냉동 양파도 마찬가지로 익혀서 쓰는 게 맞고요. 결국 좋은 보관법은 양파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겁니다. 신선할 때는 생으로도 나중에는 익혀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요. 자, 잠깐요. 냉동 보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한꺼번에 많이 손질하실 때 눈이 매워서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양파를 자를 때 세포가 파괴되면서 매운 기체가 나오거든요. 이게 눈을 자극해서 눈물이 나는 건데요. 이 매운 성분을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양파를 자르기 전에 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매운 성분의 활동이 둔해져서 눈이 더 매워요. 둘째, 양파를 물에 잠깐 담갔다가 자르시면 매운 기체가 물에 녹아서 더울어 올라옵니다. 셋째, 선풍기를 옆에 틀어놓고 자르시면 매운 기체가 바람에 날아가서 눈 쪽으로 안 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늘 알려드리는 냉동 보관법을 쓰시는 겁니다. 한 번에 양파를 많이 손질해서 냉동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양파 까고 자를 일이 없어지니까요. 한 번만 눈물을 흘리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껍질을 깐 양파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요리할 때 쓰고 남은 양파 또는 미리 껍질을 서너 개씩 까 놓으시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껍질을 간 양파는 동양파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두시면 빠르게 산화되면서 상합니다. 껍질이 벗겨진 양파는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세균이나 수분에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보관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양파 겉도면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 물기가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표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 호일로 양파를 빈틈없이 감싸줍니다. 호일로 감싸면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빛과 공기를 동시에 차단해서 마치 양파가 땅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비닐랩으로만 감싸면
내부 안에 수분이 차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호일은 수분을 가두지 않으면서도 빛과 공기를 차단해주니까 양파 보관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호일로 간수한 다음에 지퍼백에 넣어서 밀봉하시고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보호하는 셈이에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껍질을 벗긴 동양파는 2-3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고 남은 반쪽짜리 양파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른 단면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가 빠릅니다. 잘라놓고 하루만 지나도 단면이 약간 미끈거리기 시작하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시죠? 반쪽 양파는 3-4일 안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쪽 양파도 자른 면을 아래로 놓고 호일로 감싸서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되 되도록 빨리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양파 껍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양파 손질하실 때 벗겨낸 그 가르색 마른 껍질 대부분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시잖아요. 사실 그 껍질이 양파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르세틴이 양파의 하얀 속살보다 가르색 껍질에 몇 배나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다음 따로 모아두셨다가 활용해보세요. 된장찌개나 국을 끓이실 때 양파 껍질을 같이 넣으시면 국물 색도 예쁘게 나오고 맛도 깊어지고 영양도 살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성분은 열에 강한 편이라 끓여도 크게 손실되지 않습니다. 다 끓인 다음에 껍질은 건져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양파 껍질을 모아서 말린 다음 물에 우려차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 향이 좀 나긴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은 거의 안 나고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건강 가리법인 셈이에요. 자, 이번에는 양파를 몇 달 이상 아주 오랫동안 두고 드셔야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냉동 보관입니다. 양파가 한꺼번에 많이 생겼을 때 또는 미리 손질해서 등어두고 편하게 쓰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용도에 맞게 다진 겉대, 채썬 겉대, 각각 썬 것으로 나눠 손질하세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충분히 빼신 뒤에 지퍼백에 납작하게 펼쳐놓고 냉동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만큼 걷고 쓰시면 돼요. 냉동 양파를 쓸 때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 해동하지 마세요. 얼어있는 상태 그대로 바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동하면 양파 세포가 무너지면서 물이 많이 나오고 식감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니까 볶음 요리하실 때도 국이나 찌개에 넣으실 때도 얼린 채로 바로 넣어주세요. 의외의 장점도 있는데요. 냉동 양파는 세포가 이미 불어져 있어서 볶을 때 생양파보다 단맛이 더 빨리 나옵니다. 2-3달 안에 드시는 게 맛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에 싹이 났을 때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들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파 싹 그 자체는 먹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 싹처럼 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반드시 도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양파 싹에는 그런 독성 성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양파 싹은 족발처럼 잘라서 요리에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밥대용으로 국이나 찌개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주의하셔야 할 건 싹 그 자체가 아니라 싹이 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싹이 났다는 건 양파가 저장, 수명을 거의 다 하고 노화가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 이 시기에는 양파 내부나 껍질 주변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싹이 나면서 양파 속 영양분이 싹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르맹이는 수분이 줄고 식감이 물러집니다. 단맛이 줄어들고 쓴맛이 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싹이 난 양파를 드실 때는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르맹이를 손으로 눌러보세요. 단단하면 아직 괜찮습니다. 물컹하면 이미 속이 상한 겁니다. 단단한 부분만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쓰셔도 됩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양파 특유의 아르사하고 독소는 향이 나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큼하거나 키키한 냄새가 나면 곰팡이가 안쪽까지 번진 것이니 아까워도 버리셔야 합니다.
걸어맞았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나면 이미 부패가 진행된 겁니다. 셋째, 칼로 반을 잘라서 단면을 확인해보세요. 하얗고 깨끗한 단면이 보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검은 반점이 보이거나 미끈거리는 점액이 묻어나온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진균독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곰만 도려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양파는 없으니까요. 삭은 낮지만 단단하고 냄새도 정상이고 곰팡이도 없다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빨리 익혀서 볶음이나 크게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양파 전체가 물러져 있거나 악취가 나거나 검은 변색이 심하면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양파 보관에 대해 꽤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것 중에서 사실과 달랐던 것들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밀폐되어서 오히려 더 빨리 상합니다. 양파가 자기 수분과 가스에 자기가 당하게 되거든요. 둘째, 겉부츠에 있는 동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냉장고는 겉부츠를 간 양파만 넣으세요. 셋째, 감자와 양파를 같이 두면 에틸렌가스 때문에 서로를 망칩니다. 반드시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동양파는 말이어서 종이박스에, 간 양파는 호일을 감싸 냉장고에, 냉동은 납작하게 해서 해동 없이 바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삭이 난 양파는 삭에 독성이 없으니까 곰팡이만 없으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빨리 쓰시는 게 좋고 물컹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양파 껍질에 게르세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국물 요리에 넣어서 활용해 보세요. 농 한 푼 안 들이고 혈관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사실 때 봄철 양파인지 여름 양파인지 확인하시고 봄 양파는 서량만 사시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양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양파 아깝게 버리는 일 없이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식탁을 더 건강하고 알뜰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